21강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회귀계수, 회귀 분석, 회귀 모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많이 위축이 되시죠. 기호를 봐도 정말로 당황할 정도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기호의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입실론 i, 그 다음에 로우는 미지의 모수다 또는 시그마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오차항 입실론 i의 기본 가정은 정등독이다. 오차항하면 무조건 정등독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오차항은 평균을 0으로 갖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균포를 따른다. 이 분산은 이제 여기서 모르는 값이라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이다. 이들의 오차항의 분산은 동일하다. 그리고 각각의 오차항은 독립적이다. 그리고 정등독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셔야 되지만 무조건 우선은 정등독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어떤 팁인데 오차항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정등독이에요. 무조건. 그래야지 통계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또 yi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에 대해서 지금 입실론 i가 없어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y i hat은 b0 플러스 b1 xi 뭐 어떤 다른 책에서는 또 제가 쓸 때는 그냥 a 더하기 b xi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나는 지금 뭔가 회귀 모형을 계산해봐. 그러면은 꼭 이렇게 뭔가를 이런 거를 계산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 b0, b1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른 값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잔차라는 아이디어로 요 입실론 i라는 단어는 오차고요. 얘는 잔차라고 부르잖아요. 뭔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등등입니다. 사실 회귀 분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지금 다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이죠. 즉 여기까지 해드리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지금 회귀 분석이 되려면 이들을 관통하는 직선이 하나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아주 잘 생겨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 값들을 이 직선이 제일 잘 지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값들이 이 위에 있다가 아니라 이 값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여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yi는 이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값들을 잘 저울질하면서 가장 최적의 직선을 구하는 게 회귀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이때 이 값은 여기에서 구한 값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못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y hat은 a 플러스 b x 이쪽에서는 아까 b0 플러스 b1 xi 이렇게 논한 거예요. 그리고 i번째에 대해서 여기는 i hat이 되겠죠? 네, 그래서 y i hat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x값에 대해서 저는 y값들을 보는 겁니다. y값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y값에서 아마 가장 중심이 되는 이쯤이라 할까요? y바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y바와 그럼 y바는 여기죠. 이 y바와 그 다음에 원래의 yi와 그 다음에 y hat i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직선이 정말 잘 정리된 직선이라면 여러분들 눈 딱 표시하시고 보셔도 이 차가 적어져야 될 거예요. 이 차를 우리는 오차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i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좀 다릅니다. 원래 진짜 최적의 y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y의 관계와 그 다음에 y hat이라고 해서 내가 구한 관계랑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제가 요거를 전제로 한 y hat을 구했을 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오차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래야지만이 잔차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잔차를 i라고 쓰는 겁니다. 오차는 직접 가장 최적의 식으로서의 차라라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xi의 이 값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됐는지 분석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나는 뭔가 거기에 최적의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플러스 입실론 i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입실론 i는 오차인데요. 오차는 늘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제가 xi를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니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xi, 예를 들어서 키다 160cm다. 그러면 몸무게는 다양할 수 있겠죠? 75 또는 65, 55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값들 안에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0과 시그마 제곱이라는 각각의 이런 오차들이 x 값마다 이렇게 정규 분포꼴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범위 안에 시그마 제곱이 모두 동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베타1은 뭐예요? 기울기. 네. 그러면은 베타0는 뭐예요? y절편. 네. 베타0 어떻게 구해요? 대부분 이 xi가 0이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만 남겠죠? 오차는 대부분 우리가 빠지니까. 여튼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x는 영향을 주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y는 결정되는 거니까 x는 뭐예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몇 가지 기동량도 했고 뭔가 명확해졌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입실론 i들은 서로 독립인 확률변수이다. 독립이어야 돼요. 얘네들은 각각 값이 치러지는 거지 다른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y는 독립변수, x는 종속변수니? 이상한데? 그렇죠?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죠. 이 문제 의외로 문제가 쉽습니다. 따라서 틀린 거 바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가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베타0 하고요. 베타1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게 사실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꼭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기대값과 직선관계의 모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직선관계를 찾는 것이 바로 직선관계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어떤 직선이야 라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똑같은 모양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며 동일한 분포인 이거를 갖고 있다. 이때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항상 0을 평균으로 갖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 yi의 기대값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로 주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잠시요. 오차항 입실론 i와 yi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잠시요. 베타0는 xi가 x바의 경우 y의 반응량을 나타낸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베타0는 y, xi가 이거일 경우 그 말은 xi 자리에 얘를 대입할 경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xi 자리에 x바바를 대입할 경우 x바를 대입할 경우 x바는 x들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x들의 평균을 대입할 경우 그러면 y의 반응량을 나타낸다. y의 반응량이라는 건 y값을 나타낸다. 이런 거거든요. 말이 되게 어렵게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i라고 해도 되고요. 굳이 이러한 기호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호 없이 연습하셔도 돼요. y는 a 플러스 bx야. 이렇게. 그럴 때 y가 반응량이라는 건 y가 나와 이런 뜻이에요. 그럼 x에 얼마를 넣으면 y가 나올까요? 이게
여기에다가 X바를 넣으면은 Y의 반응량을 나타낸다. Y의 반응량? 혹시 Y의 반응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X가 0일 때의 Y값, Y 절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0을 넣으면 얘가 없어지면서 A만 남는다. A가 Y 절편이 있거든요. 당연히 모든 Y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측정된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용어가 되게 어렵습니다만 3번은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베타0는 그러니까 내가 베타0를 알고 싶어. 그러려면 이 값에 필요하게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0을 넣어서 얘네들이 없다면 이것만 나올 거고, 그러려면 xi에 x바를 넣는 게 아니라 0을 대입해야 돼. 이건 3번은 분명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각 yi의 기대값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로 주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여러분들께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xi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끔 각각의 yi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yi들의 원하는 바는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값이 최적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차항과 yi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이제 이 말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 그럴 때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 친구는 얘만 상응되는 게 아니라 베타0 여기 있는 yi들 같이 우리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니까 이후에 조금 더 기회가 되시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주어지는 단순회기 모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플러스 입실론 i 그리고 입실론 i 오차항인데요. 오차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렇게 시그마 제곱을 갖는다. 동분산이다. 서로 독립이다. 이런 것들. 베타0는 y절편이고 베타1은 기울기다. 이제 우리 다음 강에서는요. 베타0하고 베타1 직접 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